아시겠죠? 네. 다 같이 하면 화이팅입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네, 이곳은 저희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들을 전시하는 전시장입니다. 가장 저희 회사를 대표적으로 하는 고상식 회사부터 그다음에 육계 사육하는 자동 급이기, 자동 급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양돈 제품인데요. 양돈을 사육할 수 있는 스토리라든지 분만틀, 자동 급이 라인, 급이기 등이 있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님들께 좀 더 나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닭을 사육하는 건지의 계열사인 건지와 사람입니다. 이곳은 펫섭 교육을 이수받은 현장이고요. 대형 닭이 오게 되면 저렇게 1차 해체 작업을 한 다음 더 정밀한 2차 가공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맛있는 닭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이러한 가공 공장으로서 앞으로 21세기 전라북도의 메카가 되는 그러한 대형 닭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맛있고 위생적인 닭을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기업 탐방 프라이드 시간인데요. 현재 우리의 축산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축산 자동화 기기의 보급으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지의 곽춘욱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 걸음 또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우선 그 주식회사 건지라는 이름만 들으면 건설회사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이 회사명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건지라는 그 회사명은 제 모교의 뒷산 산이 그 건지산입니다. 네. 그래서 모교를 잊지 말자라는 네. 측면에서 건지라는 상호를 짓게 됐습니다. 네. 그럼 모교라고 하면 건지산일 것 예, 같은데요. 예. 네. 제가 전북대학교에서 축산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엄청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을 많이 겪을 때 그 건지산에 가서 햇볕을 보면서 많은 그 대화를 상과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제 인생관을 정립을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제2의 우리 엄마가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 건지산을 제2의 모체라는 마음으로 상호를 짓게 되었고 네. 지금도 건지산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또 의미가 있는 이름이네요. 건지라는 이름이. 이제 출연하신 다른 기업들도 보면 그 회사 이름에 그 대표자님의 뭐 분위기라든지 회사의 느낌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네. 첫 직장은 가축약품 회사에 근무를 했고 네. 두 번째 직장은 사료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놀던 물에서 창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었던 게 축산기계 설비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한번 도전을 해서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새로운 분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뿌리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 최근에 그 대기업 모 회장께서 네. 매기 이론이라는 걸
네. 발표를 했었었는데 저는 투망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투망 즉, 이론. 네. 투망 이론이란 고기 많은 곳에 뭐 찢어진 그 투망을 던졌을 때 더 많은 고기가 걸리지 않겠나. 네. 아무리 고기가 투망이 잘 짜여졌어도 고기 없는 곳에 투망을 열심히 던져본들 고기가 잡히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미래의 산업 중에 먹거리가 많고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을 봤을 적에 사료나 약품은 이미 충분한 발전 단계에 와 있었고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신시장을 개척한 거네요. 거의 없었던 새로운 네. 시장이죠. 예. 그러나 갈수록 우리 축산물 단백질, 고급 단백질은 필요로 하는데 네. 사람들은 일어나기 싫어하고 또 규모는 대규모가 되고 그래서 분명히 그 자리를 기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네. 한다면 그런 기계들을 잘 개발해낸다면 소비자나 저희나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예. 이제 이 건지라는 회사가 90년도에는 사실 직원 1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95년에 법인을 또 설립을 하고 그 후에 98년에는 중국까지 이렇게 회사를 또 설립해서 점차 이 선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회사의 뒷면에는 우리 대표님의 남다른 또 마인드가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국내 시장만을 생각을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일정한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소비자는 잘 만들어야 되고 그쵸. 오래 써야 되고 맞아요. 값이 싸야 되고 네.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구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금을 다시 공급해야 할 순환 사이클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영업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현상이 그쵸. 오겠더란 얘기죠. 그쵸. 바꿔야 된다면 국내의 그 작은 시장만 갖고는 그 잘 만든 그 자재들이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순환해서 참 어려움이 있겠다 한다면 이걸 전업을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나 그런 입장에서 해외 시장을 뚫어 본다면 이 길을 공통 분모를 찾아내지 않겠나 네. 그런 취지에서 수출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호리열단신 네. 한번 우리 분야의 수출이라는 거대한 일을 벌려봤던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노하우가 조금씩 축적이 되고 네. 세계 시장을 보는 안목이 좀 커지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보게 되었고 네. 그래서 중국에도 회사를 설립하게 된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중국 회사도 또 직원들도 많이 있겠네요. 예, 직원들은 한 3, 40명 정도 거느리고 있는데 중국에 간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더더구나 저희가 98년도에 IMF 때 네. 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나오는데 저는 거꾸로 들어가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생겨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또라이라는 그 별명도 받고 그랬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이 역시 대표님의 또 그런 남다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죠. 어려움이란 네.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겪고 극복하라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게 곧 시련일 건데 그래서 시련은 극복하고 내가 도전한 만큼 그 후에 그 영광도 도래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시련이나 어려움은 크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부닥치고 안 되면 머리로 부닥치고 네. 어떻든 계속 도전하는 역사를 저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참 와닿네요. 그만큼 또 힘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선도적인 정말 기업으로 우뚝 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 건지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는 건지산에서 이제 따왔지만 네. 다만 그 한자는 제가 또 조금 그 짜집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 건자, 네. 따지자. 즉 어원은 건지산이지만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화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건지라는 회사는
한국만의 그 회사가 아니라 세계 기업이 되게끔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네.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매진을 해왔고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회사를 설립을 했고 또 해외에 계속 수출 마케팅을 강화를 해왔던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건지라는 회사가 아마 신용을 신조로 하는 건지축산이 슬로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축산업계가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속칭 축산업계는 사기꾼 집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그 말과 또 심지어 문서까지도 다 그냥 그 무책임하게 돼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 네. 과연 이게 바람직한 사회이냐.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말과 내가 한 행동이 그 문서와 법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사회를 꼭 정착을 시키는 네. 것이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슬로건을 신용을 신조로 하는 건지축산. 그래서 신용 하나만 자리를 네.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신용 신뢰. 이제 그 대표님이 이 회사가 축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을 축산 자동화 기계 설비로 사실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좀 미리 찾아봤는데 그 대형 육계 생산을 위한 그 고상식 축사를 개발하셨고 또 발명 특허까지 받으셨던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나가 보니까 네.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선진국이나 구라파 쪽은 큰 닭을 부분육으로 먹고 있고 우리나라는 네. 작은 닭을 통닭으로 먹고 있고 그래서 품종이 다른가? 사료가 다른가?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왜 그들은 큰 닭의 부분육을 먹고 우리는 작은 닭을 통닭으로 먹고 있을까? 누구 한쪽은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퀘션 마크를 달고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네. 우리나라가 큰 닭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축산과를 졸업을 했지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또 졸업하고 한동안까지도 현재 먹고 있는 1.5kg 내외의 닭이 가장 합리적인 닭이고 그게 보편적인 닭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될까? 문제는 뭘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혹시 우리나라의 그 큰 닭을 키우지 못한 배경은 네. 닭들이 그 먹고 싸는 그 축분, 즉 개분과 네. 깔집이 엉겨 있는 그 상태에서 먹고 자고 먹고 싸고 하니까 비위생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 많고 과거에 항생제를 많이 먹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악순환들이 와서 결국 큰 닭을 못 키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큰 닭을 키우게 만들 수 있을까? 작은 닭은 큰 닭에 비해서 강점이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닭이 크다. 그러면은 질기다. 맛없다. 퍽퍽하다. 이게 3개 단어가 그냥 공통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질기고 맛없고 퍽퍽한 닭고기를 먹고 있는 구라파나 선진국들은 다 또라이들이게요. 아니더란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그러한 종축에 대해서 원조인데 그들이 큰 닭을 키우는 데는 반드시 그 내용이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큰 닭은 맛도 영양도 높고 생산 원가도 낮고 네. 그래서 선진국 애들이 큰 닭으로 키워서 먹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닭을 만들어낸다면 굳이 수입하지 않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큰 닭을 키울 건가? 네. 그래서 찾아낸 게 고상식 축사라는 겁니다. 네. 즉 고상식 축사란 말 그대로 그 닭을 똥으로부터 지가 배설한 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즉 화장실이 분리가 된 닭장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제가 이제
찾아낸 해법이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도를 해봤더니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물이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항생제로도 큰 닭으로도 네.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만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를 했던 게 일거다득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발명 특허를 받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축산 이런 쪽은 거의 밀집식으로 또 많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 고상식 기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의 친환경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최근에 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그거와 관련 없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해왔었겠네요. 노력들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이 가축약품 회사라고 그랬는데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그 회사가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영업을 잘해가지고 네. 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한다면 항생제를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네. 요즘에는 제가 내 벌을 받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의 보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 내 눈앞에 보이는 영업 실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항생제를 많이 팔았구나라는 굉장히 이제 자주 섞인 상황을 제 음미를 해봅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나마 그 죗값을 좀 사하기 위해서 저희 농장에서는 저희 고상식 축사에서는 네. 항생제를 전혀 먹이지 않고 동일한 사료, 동일한 병아리 가지고 큰 닭을 키워내는 그 기술을 저희가 터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닭고기로 우리 국민들을 보급을 해드리는 것이 네. 그나마 이 업계에서 밥 먹고 살아온 제가 이제 저도 이제 6학년인데 네. 사회에 환원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남다르게 좀 진행을 하고 싶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2007년도에 그 발명 특허를 받았는데 네.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보편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존의 축사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농민들의 자금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 금액을 마음대로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상식에서 길러낸 닭을 시중에 유통을 하고 보니까 맛과 영양과 생산 원가에서 탁월하고 분명히 당신이 맞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들에게 큰 닭을 보급을 해야만이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외화 지출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면에서 맞는 얘기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이런 것들이 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고상식 축사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닭 그런 의존도나 이런 대형 육계들이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건지 회사에서 설비뿐만이 아니라 뭐 농장이라든지 최근에는 치킨 가맹점까지 또 확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닭고기 문화 자체를 바꿔가고 있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상식 회사라는 걸 설명을 해도 우리 농장주들이 저거 보지도 않았고 사용도 안 해봤고 그렇죠. 그러나 돈은 투자해야 되고 네. 그런 어려움에 이제 처해 있어서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지자체에도 건의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그 지원 사업을 좀 해주게 되면 농민들은 소득 증대를 나타내게 되고 네. 또 수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일거리를 만들게 되고 우리 소비자들은 냉동 수입육을 먹느니 그렇죠. 신선육을 국내에서 신토부리의 개념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럼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는 좋은 그 기회인데 이 부분이 참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이해를 하는 게 농민이나 소비자나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방법이 없구나. 네.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농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우리 닭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네. 친환경적으로 닭이 사육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멀지 않은 그 김제 용지에 저희 농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오면은 저희는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닭들의 강건성, 친환경성, 무항생제 이런 모든 환경들 그러면서 냄새, 가스, 먼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이 거의 안 되는 그러한 정말 그 바로 옆에 민가가 있어도 이 농장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농장임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농장을 지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매주 전국에서 뭐 개인별로도 오고 심지어 전세버스를 대절해서도 지금 오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사육을 해서 그런 발생되는 우수한 결과물들을 신문, 뭐 TV, 이 잡지, 이 언론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그 닭을 시장에 내놓으니까 혹시 뭐 호르몬제를 먹인 건 아닌가. 또 요즘에 GMO라는 그런 뭐 특수한 뭐 약품을 먹인 건 아닌가. 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닭은 질기다, 맛없다, 퍽퍽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근데 안 먹어봤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세 개의 단어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노개, 늙은 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은 큰 닭은 늙은 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닭, 그러니까 질기고 맛없고 퍽퍽한 거죠. 그래서 육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닭을 키워서 시장에 떡 내놨더니 그런 또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방법 없이 B2C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B2C. 그래서 소비자에게 직접 먹어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정이라는 건 이 지방의 중소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명감, 신념 하나 갖고 일을 했고 뭐 자본력에서 인력에서 다 열악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것을 정부의 도움도 없고 이런 것들을 혼자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10여 년의 그 시간을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또 큰 닭을 맛보지 못하고 또 30년, 50년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에게 과연 내가 할 짓이냐. 이제는 내가 뭘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세대가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내가 우리나라에 심는 게 이 축산 분야에서 밥을 먹은 내 최소의 어떤 사명감 아니겠느냐. 이런 면에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또 수상 경력이 화려하시거든요. 소개 좀, 그동안의 성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은 타면은 좋은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분내 넘칠 정도로 상을 좀 많이 탔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식경제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심지어 대한민국을 빛낸 축산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까지 받았습니다. 또 제 모교가 전북대학교라고 그랬는데 전북대학교 60주년 행사 때는 전북대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얼굴들 60인 중에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을 때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분발해서 사회의 공익사업에 기여를 하는 일을 하라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아듣고 아는 게 아니라 더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들이 받기까지에는 물론 뭐 저도 열심히 뛰었지만 묵묵히 따라준 그 우리 직원들에게 또 정말 절대적인 희생을 양보한 우리 가족들에게 사실 그 공은 돌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화려한 수상 경력 외에도 최근 수출 성과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한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고요.
뭐 그중에 가장 절대적인 고객이 이제 일본 쪽인데 일본하고는 뭐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일본 바이어가 정말 혁혁한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일본 바이어는 까다롭게 소문나 있고 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가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도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두 개 나라씩은 계속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금년에 필리핀에 우리가 고상식 축사를 처음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그 접수하기가 힘든데 필리핀에서 그 고상식 그 비싼 축사를 수입해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필리핀도 역시 이제 친환경적이고 또 위생적인 그런 축산물들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처녀 수출을 하게 됐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저희 이번에 제품을 수입해 간 바이어가 인티그레이션 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어떻든 뭐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오다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정말 친환경적이고 좋은 결과물이 산출이 된다면 대단히 많은 오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겠네요. 더. 예. 근데 이렇게 뭐 수출 성과나 이런 화려한 수상 경력들에는 아마 직원들의 노력 또한 못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건지 회사의 조직 문화, 직원들의 조직 문화나 직원 복지는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우리 회사는 크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회사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운영 방침이 100% 오픈 경영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이 남으면 분배 원칙을 4-3-2-1로 하고 있습니다. 즉 40%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30%는 주주에게 돌려주고 20%는 제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뛰었기 때문에 20%는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10% 역시 저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 구성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불우이웃 돕고 또는 장학금으로 내고 그래서 어떻든 기독교에서 11조라는 것도 있는 판인데 그런 마음으로 10%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역시 사장부터 투명하게 깨끗하게 운영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연말에는 그래서 그 이익금의 20%를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으로 내놓고 대신 그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받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매월 직원들 평가를 통해서 그 대신 크로스 평가를 합니다. 간부는 밑에 직원은 간부 할 것 없이 다 공평하게 크로스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분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연말에 특별 상여금을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회사네요. 열심히 더 분발해야죠. 네. 이제 사실 또 저희가 지방자치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질문을 사실 안 드릴 수 없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행정적인 또 관계 형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치단체에게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을까요? 뭐 이거 50%의 긍정과 50%의 부정이 공존하는 사회. 또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먹거리의 본고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농축산물의 또 절대 생산 기지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재정 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선진화된 농축산업에 대한 그 기술 투자나
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걸 하지 못하는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지라는 상호도 전북대학교를 모체로 한 것이고 네. 또 이 고상식 축사도 역시나 고상식 축사하면 그 본토가 어딘데? 전라북도 김제야. 김제하면은 지평성 축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네. 고상식의 원산지야. 이런 어떤 그 대명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제 욕심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재정 자립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일부의 보조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게 좀 빠르게 접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까지 올라가서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데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일본 바이어가 또 저희 회사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바이어가 이번에 미얀마에 양계장을 짓는데 네. 거기에 저희 설비를 미얀마에다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미얀마도 또 이제 저희 고상식 축사가 네. 들어가는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거꾸로 우리 고상식 축사에 대해서 굉장한 호평을 하는데 정녕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재정 자립도라든가 그런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발빠르게 접목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물론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국내에 체류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할 텐데 뭐 중국에 가서 벌써 사업한 지가 19년이 됐고 또 지금도 1년에 뭐 3분의 1 이상을 외국에 가서 사는 네.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그런 커넥션적인 측면에서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자리 잡고 그래서 농민도 소비자도 다 아울러내면서 제발 이 축산이 공공인의 적이 안 되는 정말 우리 그 먹거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말 유익한 존재로서 대접받는 우리나라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그 기대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그 살충제 계란 네. 참 심각한 얘기죠. 또 매년 겨울이면 겪는 AI 또 돼지 쪽에서는 구제역. 그래서 요즘에 축산인들이 참 그 민낯이에요. 낯들고 살기가 참 어려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당신들은 먹고 안 싸냐? 가축들도 먹고 싸야 되는 자연 생리인데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하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제까지 축산인들이 만들어 왔던 소, 돼지, 닭,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는 다 먹었으면서 이제 와서는 나는 그거 먹은 사실이 없어 라고 하면서 돌팔매만 던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거는 산업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단계인데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것도 유럽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 넘어왔고 친환경이라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계단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그 돌팔매만 던질 게 아니라 그 돌팔매 던지면 그 돌을 맞은 사람이 곧 내 형제이고 내 이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발빠르게 친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막말로 현재 우리 축산물들을 신토불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다 그러면 없애자. 어떤 경제 논리만 갖고 야 축산이고 뭐고 다 없애고 그냥 IT나 전자 자동차 수출해서 그 고부가치로 사다 먹자. 그러면 지금보다 그 값은 몇 배 뛸 텐데 그 값을 주고 과연 사 먹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다라고 보면은 정녕 없어지고 난 뒤에 고통을 느끼지 말고 있는 걸 좀 잘 아우르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친환경은 가야 됩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 그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복지는 곧 가축들에게 동물복지를 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 최종 산물은 우리 인간이 먹습니다. 한다면 동물복지는 곧
인간 복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다면 동물 복지나 친환경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지면 이번에 뭐 계란 살충제 파동이라든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든가 구제기라든가 AI라든가, 그래서 그냥 국세 그 몇 조씩을 갖다 때리 붓는, 그리고 전국이 그냥 소용돌이치는 이런 악순환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정말 열려있는 마인드로서 같이 충분하게 지혜를 찾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소망입니다. 아, 네.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앞으로 이런 축산 농가가 더욱더 사실 그 말씀하신 바람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회사가 더 번창하셨으면 좋겠고요. 축산 농가가 이 세계 1등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